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오전 사무용 PC 문의차 연락을 주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사장님도 정말 꾸민걸 PC와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약 5년 전에 이제 중고 PC를 꾸민걸 PC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그때 가격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슬금슬금 문제가 생겨나서 이참에 새로 PC를 구매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살려드릴 수 있으면 살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올해도 썼고 그냥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고 PC를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 꾸민걸 PC는 중고 PC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야 그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고 정비가 잘 된 중고 PC가 가격대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꾸민걸 PC는 수리용만으로만 중고 PC를 이용을 하고 중고 부품을 이용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는 중고 PC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견적서를 드렸고 꾸민걸 PC의 견적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대략 7장 정도 됩니다. 부품 선정 이유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PC와의 성능 비교,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하여 드립니다. 물론 첫 장에는 비용과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1분도 안 되어서 결제를 완료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읽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그만큼 무한한 신뢰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조립이 되고 어떠한 부품을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성능 좋은 사무용 PC의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부품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꾸민거 PC는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문과 동시에 결제와 동시에 이제 상품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견적을 짤 때 폭넓은 시야에 견적을 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서 작성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각 부품별로 유통사나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무상 AS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받으실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부품별 이제 무상 AS 기간을 알려드릴 텐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꾸민거 PC에서 AS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근처에서 빨리 이제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무상 AS 기간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셨다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무상 AS 대행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부품이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CPU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그 6코어 12스레드고 진짜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CPU입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도 꽤 쓸만해서 그냥 뭐 간단한 2D 작업이나 뭐 유튜브 감상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CPU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고요.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SN코어 클레브 DDR4 3208기가짜리 두 개로 아예 장착을 했습니다. 듀얼 채널 16기가라 아마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확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한 환경도 조성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SN코어 메모리의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무한하게 무상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하드디스크를 잘 안 쓰죠. 아예 SSD에 대한 용량을 크게 잡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SSD에 대한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SSD를 달고 그 다음에 보조 하드를 달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SSD의 가격도 많이 착해지고 해서 SSD가 원래 용량이 큰 걸로 요즘에는 하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SD에 대한 용량은 512기가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릿빠릿하게 잘 나오는 SSD입니다. 이게 한두 개 제가 판매를 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벤치마크만 돌려서 속도 잘 나오네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꾸민거 PC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고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랑 만나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열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나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 M.2에 나사로 고정되는 그 보드다 그러면 이 나사가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나사보다는 머리통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초도 불량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파워이고요. 여러 가지 보호 회로들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무용인데 파워를 600W나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00W랑 600W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500W랑 600W랑은 분명히 와트 수에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들어가는 부품의 조금 퀄리티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쓴 만큼만 전기세가 나오지 600W를 달았다고 해서 600W에 대한 전기세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전력량만큼만 나오니까, 500W건 600W건 전력량은 그 골드 등급이라던가 아니면은 80 플러스 등급 있잖아요. 뭐 스탠다드, 브론즈, 이거에 대한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지 쓰는 전기량에 비례해서 전기세가 나온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열어보고요.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I A520M A 프로 제품이고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도 정말로 제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메인보드라 적극 추천해드리고, 진짜 기본기 튼실하고 그냥 안정성 좋고 가성비 좋은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고 아주 깔끔한 메인보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립을 시작합니다. 일단 NVMe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SSD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이렇게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고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CPU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CPU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멀 그리스가 미리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CPU 기본 쿨러 가이드는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CPU 쿨러, SSD,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는 앱코어 510 오피스 라이트입니다. 이 까만색 케이스, 제가 이전에는 V200으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케이스도 굉장히 깔끔하고 샤시 부분이 조금 일반적인 저렴한 이제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약간 두껍고 조금 단단한 느낌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USB가 3개가 있어서 뭐 USB 메모리 뺐다 꽂았다 뭐 하실 때 부족한 일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끈 있죠. 빵끈에 보면은 이게 어떤 분이 또 이거 전문 용어를 알려주셨는데 또 갑자기 또 생각하려니까 까먹었네요. 어쨌거나 빵끈이라고 칭하고, 빵끈은 철사에다가 뭔가가 이제 패킹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철사 끄트머리가 노출이 돼가지고 간혹 가다가 메인보드랑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져서 메인보드 불량까지도 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빵끈은 조립 전에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보드 고정핀입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은 메인보드의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케이스에 잘 결합이 되고 무거운 그래픽 카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지지도 조금 더 내구성 있게 잘 지지를 할 수가 있고,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 프론트 패널에 전면부 패널 그 케이블들을 연결할 때, 헤더에 연결을 할 때 또 메인보드 뒷판에 또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케이스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아주고, 또 그 외적으로는 뭐 아무튼 안정성을 위해서 저는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하고 있고, 또 이 고정핀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사도 다 메인보드 구멍에 맞게끔 다 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후면 팬도 빵끈으로 고정되어 있던 거 다 빵끈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잘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합니다. 예전에는 케이스를 사게 되면 케이스 부속품으로 비품 스피커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미걸 P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주 대량으로 이제 사서 쓰고 있는데, 이 비품 스피커는 만약에 내 PC가 하드웨어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러면 이 비품의 패턴으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거나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 만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무조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삑 한 번 소리가 났다 그러면 컴퓨터 쪽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이건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은 지금 DVI랑 HDMI 포트가 있어서 디지털 포트 2개로 이제 듀얼 모니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컴퓨터를 한번 딱 켜보고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전반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라던가 버그가 있었을 때 이를 픽스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제작사나 바이오스 뭐 제작사에서도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메인보드가 벽돌 증상을 겪게 되는데 컴퓨터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화면도 출력이 안 되고 하는 증상이 있게 되니까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메인보드 제작사나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거나 뭐 새롭게 릴리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호환성적인 부분, 뭔가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괜히 시간 남아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꾸민글 PC는 아예 출고 전에 바로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혹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난 능숙하지가 않아. 그러면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PC 수리점에서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출고하는 게 아니죠. 이제 초도 불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100개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한두 개쯤은 불량이 생길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량률을 거르기 위해서 이렇게 출고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조립하는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간이 오히려 조립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할애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가 하나의 루틴으로 이제 돼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루틴인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초도 불량 테스트를 철저하게 하고 통과된 제품만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마크를 통해서 일단 그래픽 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CC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에 한번 부하를 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돌려서 이제 CPU 쪽에도 한번 부하를 주고 제 성능에 맞는 스코어를 보여주는지 혹여나 온도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속도도 한번 체킹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SD 같은 경우는 한 3000대의 속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주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그 TM5라고 해서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제 루틴이기 때문에 꼭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 P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 사장님께 연락을 안 드렸어요. 테스트가 끝나야 제가 연락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는 이제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 지금 다 끝나고 지금 사장님께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다 완료되고 이제 출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짜 오랜 시간 이제 꿈민걸 PC와 함께 해주시고 진짜 견적서를 보내드리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결제해주신 그 사장님의 PC를 한번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혹여나 내가 지금 사무용 빠릿빠릿한 PC를 한번 구매를 염두하고 있으시다 하면은 오늘 제가 부품 선정한 거라든가 이런 걸 한번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조금 방향의 길잡이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PC를 구매해 주신 그 사장님도 오랜 시간 이제 꿈민걸 PC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사업장에도 날로 번창하셔서 앞으로 뭐 10대, 100대 계속 PC의 충원이 일어나는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또 가정도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